친명, 비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거 잘못 가다가는 그동안 서해 공무원 납치 사건이라든가 또 탈북어민 강제 복속 사건 이런 것도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가장 윗선 몸통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울산 사건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대북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 대북 사업은 주로 아태입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기가 됐었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날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쌍방울에서 북한한테 이 700만 불을 보냈는데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200만 불에다가 그 후에 500만 불, 지금은 640만 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700만 불 대북 송금이 됐다 불법으로 했는데 그 700만 불 송금의 몸통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입장을 밝히세요 하고 집권당 당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거는 저는 700만 불이 640만 불 이야기하지만은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지금 추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 정권의 그 어떤 그 행태 그리고 속성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남한이 요구하는 걸 뭔가 해줄 때는 꼭 돈을 받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요, 돈 안 받는 건 하나도 안 해줍니다. 거지 국가 아닙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리고 쓸 때는 많잖아요. 그 당 간부들의 호화 생활, 그 다음 요새 같으면 미사일 개발. 이번 미사일 지금 엄청나게 쐈는데 그 엄청난 돈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날 겁니까? 주로 해킹했다고 그러네요. 해킹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남한이란 좋은 호구가 하나 있는데 특히나 진보 정권이 잡으면 거의 그 주머니가 내 주머니인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돈 갖다는 시기가 2018년 12월 정도부터 2019년 초까지거든요.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9년에는 트럼프하고 하노이 회담 추진하고 있었고 그럴 때 북한으로서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재 아닙니까? 그걸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이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이 불균형 관계예요. 북한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고 남한은 북한의 그냥 처분에 감사합니다 따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돈을 분명히 주긴 줬다는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 줬고 어떻게 줬고 이런 얼마를 줬고가 중요한 거지. 돈을 준 건 맞다. 우리가 하는 그래도 가장 진보 정권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었던 김대중 정권도 5억 달러. 5억 줬죠. 그리고 5억 달러입니다. 5억 원이 아니고 사람들 5억 그러면 5억 불이면 5억 지금 돈으로 치면 한 7천억 되죠. 그렇게 되죠. 그 당시에 2년 이전이니까 엄청난 돈인데 지금 우리 경제 규모도 그보다 더 커졌고 이런 경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구걸하면서 돈 한 푼 안 주고 절대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응할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주긴 줬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게 이제 여러 가지지만 쌍방울이라는 이런 기업을 통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DJ 때도 현대건설을 현대건설 통해 줬죠. 그래서 정몽원 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러니까 했지 그게 이제 그 수사 과정. 미국이라든가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주면 물론 사기업이 줘도 이건 제재에 걸립니다만은 정부가 주는 거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기업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쌍방울은 있죠. 이거는 대북 자원 개발이라든가 현대는 그래도 좀 관계가 있어요. 워낙 하는 사업 자체가 중공업부터 많으니까. 쌍방울은 주목 출신이고. 쌍방울은 내복 만드는 팬티. 비비안. 그러니까요. 네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북한에 무슨 자원 개발할. 히토류 개발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걸 어떻게 들여옵니까? 유엔 제재가 있는데. 히토류는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건데 쌍방울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태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그다음 아까 우리 정진상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은 대북 문제. 이게 쌍방울이 어떤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쌍방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7만 달러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니 김영철한테 그러니까 통전부장한테 개인적으로 뇌물 준 건가요? 그냥 7만 달러고 뇌물 예. 좀 잘해달라고. 실질적으로 쌍방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 쌍방울에서 700만 뭐 불. 2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힌 것은 700만 불이라는 거죠. 사실은 5억 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곁다리로 조금 성의 정도로, 표시로 네, 보낸 것 성의 같고 표시로. 그동안에 늘 알려진 것은 뭐 바다에서 환적을 해서 보냈다, 뭐 석유를 보냈다, 뭐 석탄을 가져왔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예, 보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건 알 길이 없죠. 예.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 지금 몇백만 불이 간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예, 50만 불 갖고 150만 불 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7만 불 뭐 7만 불 용돈으로 주고 선물 줬고. 김정은한테도 에르메스 말 한 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김성태가 쌍방울에 그 백마 타고 있는 그 말 한 장이 그 에르메스인데 그게 수억이라는데요. 에르메스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에르메스가 원래는 말 한 장으로 이렇게 회사로 출범해 갖고 가방까지. 옛날에는 이제 말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방 만들고 백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네. 말 한 장이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엄청나게 비싸다네요. 가죽을 가공하는 그 전문 노하우가 있는 그 에르메스니까 그게 지금 핸드백. 그 핸드백 하나에 2억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가 뭐 이런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 이 700만 불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일부일 거다. 그렇겠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바다에서 환적을 했는지 그 돈가방을 환적했겠죠. 그런 걸 좀 따지면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 5억 달러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치적으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에는 원전 탈원전 한 거하고 그다음 대북관계 평화무드 조성 자기 가장 큰 치적으로 생겼는데 만일 그래 놓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몇 방 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자랑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미사일 쏘지 말고 나하고 회담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려면은 그냥 맨입으로 김정은이가 그거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럼요. 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말 한 장 보내고 뭐 몇백만 불 보내는 것은 소소한 거고요. 용돈으로 쓰세요. 용처라고 하는 용처라고. 거고. 그 KH 그룹이라고 배상윤이도 롤렉스 시계 10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한 2천만 원 이래 하면 뭐 2억쯤 되겠네. 훨씬 비싸대요. 그래. 중고를 뭐 5천만 원인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중고를. 그거 이제 배상윤이가 주워가지고 안부수도 하나 그 아태배 회장도 차고 와갖고 그 5천인가 중고로 팔아먹었다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700만 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이게 이제 대북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멍청하게 뭐 직접 주고 뭐 진짜 합법적인 계좌로 송금하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북한이 요새 제일 좋아하는 게 비트코인. 아니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북한 코인, 그러니까 북한 가상화폐 이것을 아태배 안부수가 발행을 해가지고 20억 개를 사고 그걸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통해 갖고 북한도 거기에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간 것 아닌가.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뇌물 주는 북한에 돈 보내면 간단한 게 그 가상화폐라는 건 있죠. 가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비트코인에 16,000불 정도 한 2천만 원 합니다. 한때 올라갈 때는 6천만 달러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갔죠. 엄청나게 6천 올라갔는데 그걸 한국에 있죠. 지금 쌍방울 이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걸 사게 합니다. 북한 걸.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꼬리표도 없잖아요. 꼬리표도 없고요. 지금 그 미국 그 정보 당국에서도 지금 제일 지금 주시하는 게 북한의 그 암호화폐 해킹. 그거는 이 회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추적해도 암호화폐는. 그거는 비밀번호가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 은행의 비밀번호 6자리, 8자리가 아니고요.
암호화폐는 비밀번호가 수십짜리 돼가지고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회수하는 게. 예, 그래서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암호화폐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그걸 계속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성태 북한 코인 만들고 태국에 상장하고 그게 결국은 있죠. 이게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발행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살 때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사지. 예. 나서 가지고 북한 재정 형편없는 나라 거 살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 흘러가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수사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700만 불 정도를 전달을 할 정도 7만 되면은 그거 이제 용돈으로 준 거고 중고하고. 지금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밝힌 것은 700만 불이라. 이것은 아태엽이라든가 예. 쌍방울에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선이 없다. 이거는 국정원이라든가 누군가가 예. 선을 놔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던가 아니면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그런 것들의 대가로 지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서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승인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답을 하고 지금 주장을 그렇죠.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는 국정원이 동원됐죠. 이런 거 예, 보낼 때.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걸 아니까 마치 사기업이 하는 것처럼 예. 했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 국정원 역할을 전혀 못한 거죠. 국정원이 거기에 다리를 다 놔준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정원이 방조했다고 그러시는데 정부기관에서 저는 교사라고 봅니다. 주도를 했다고 주도를 봐야 했죠. 네, 주도를 해서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 쌍방울이 직접 뭐 어떻게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국정원 노하우가 있잖아요. 김대중 정권 때 해본 노하우가. 그리고 큰 대기업들은 하도 대여가지고 예. 그게 잘 안 달라드니까 쌍방울 같은 게 이렇게 딱 좋거든. 예.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가 미미한. 또 주목 출신들은 네, 그러니까 이 주목 출신들 권력들한테 약하잖아요. 약하죠.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데 그러니까 쌍방울이 정권에서 이용하기 가장 좋은 그렇죠. 그 허접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쌍방울이 대행해 준 거다. 그렇죠. 대행해 줬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이 그 주범이 아니고 국정원이 주범이고 쌍방울은 그 왜 보이스 피싱 할 때 왜 돈 찾아서 그 주범한테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다. 이 때문에 지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말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있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게 이게 정부 개입 없이 할 수가 못합니다. 이런 정도는. 그리고 이것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어떤 지금 근거가 시그널이 있다고 예,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수사에 들어간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집권당 대표가 헛소리 하면은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지금 이번에 기소됐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부부 싸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했다 그랬다가 예. 벌금 청구 됐는데 예, 약식 기소를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겼는데 이거는 별로 정진석 의원한테는 한 10%는 좋고 예. 90%는 안 좋은 게 이제 여담입니다만 10%는 뭐냐 하면은 이건 무죄 같다. 이럴 때는 정진석 의원 그때도 정식 재판 해부합니다. 판사가 그 벌금 그대로 사인해 버리면은 확정돼 버린 확정은 아니지만 되니까 그다음 90%는 벌금 500만 원이거든요. 예, 90%는 이 정도 사안을 벌금으로 혼내줄 사안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정진석 그 당시 있는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살아 있을 때인데 박원순이가 SNS다가 내가 아는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썼어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정진석 당시 국회의원이 이걸 이제 쓴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 부인 권 씨와 아들이 박연차 회장 있지 않습니까? 태광실업인가? 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갖고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걸 이제 SNS에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 내용은 뭐 검찰에서는 상당히 사실인 걸로 그렇게 흘러왔었고 지금 뭐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밝혀지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노무현 사실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도면 공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판사가 이거는 그 유무죄를 충분히 다퉈볼 만한 문제다 해서 정치재판에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 엉터리다. 정진석 의원이 올린 글이 이러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내는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재판해봐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그 정진석 의원 그 700만 불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여하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 안 되고는 안 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일이란 게 대통령한테 직보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모르고 한다는 거는 국정원이 죽으려고요.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했는지 몰라도 만일에 정진석 의원의 주장대로 이 맞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북 송금 사건 못지않게 큰 사건이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건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마치 깨끗한 듯이 모든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하나하나 아까 고구마 줄기 끌어내면 나오듯이 계속 나오고 쌍방울 사건 이것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아태엽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 조사하다가 쌍방울의 그 자금 흐름 조사하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700만 불이 이런 게 쌍방울 왜 계좌에서 700만 불이 어디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갔느냐? 그 북한판 암호화폐 샀다. 그거 왜 샀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안부수가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이 부속이 됐고 검찰 수사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빼다 있는데 그것을 뭐 그 이 누구죠? 그 부지사 평화부지사도 지금 이화영이 거기도 구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부수가 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화영에는 또 좀 정치도 해봤고 그러니까 딱 입을 다무는데 안부수야 검찰이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만 불이라면은 한 100억 지금 그거 어디 갔냐? 그래서 조사하면 추적하면 나오죠. 정진석 위원장의 얘기가 그렇죠. 이 시점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다. 문재인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하지 않았을까? 뜨끔 정도 화들짝 놀랐겠는데 이거는 야 괜히 그 개 250만 원 그냥 안 받고 내가 기를 걸 괜히 현 정부한테 이렇게 고를 질렀나 그렇게 후회할지도 모르죠. 그럼요. 개 문제 그것도 참 이미지 깎아내리는데 6개월간 길어준 것만도 고마워해라 그러고 말이 되는 소리를 진짜 누구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좀스럽게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쪼잔하게 놀다가 이게 된 큰 코를 다치는구나. 실수가 정말 실수가 돼. 그 실수 잘 안 하시는 분이던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렇습니다.